오리스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리스 모델은 65 호딩키 에디션과 프라텔로 에디션입니다. 이 두 개는 한국에서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리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시계 브랜드에게 무시무시한 경쟁력이 없다면 지금의 시계 씬에서 기업에 먹히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리스의 경쟁력은 단순한데요,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의 시계를 만들어요.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그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시계는 안정화된 시스템 속에서 가격 대비 꽤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100km, 200km로 달릴 수 있는 브랜드들인데 한계를 딱 정해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항상 80km로 안전주행하는 것 같아요. 반면 오리스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이 매력적인 브랜드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계 브랜드들이 다른 분야와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시계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신선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콜라보 형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수량이 적고 한정판인 경우가 많아서 하이에나 같은 리셀러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한창 때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면서 매우 소량 발매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는 얍삽한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콜라보의 붐을 일으킨 곳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호딩키와 네덜란드의 프라텔로가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시계 디자인을 논하기 전에 무브먼트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리스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프라텔로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칼리버 733이라고 불리지만 셀리타 SW200-1로 38시간의 짧은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는 사실상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반면 호딩키는 칼리버 400, 120시간의 미친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는 오리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워치메이커의 노력에 따라 3개에서 4개 정도의 등급으로 구분되는 범용 무브먼트 중에서 칼리버 733은 별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날것 수준의 무브먼트로 알고 있고요. 동일한 셀리타 사이의 SW200을 사용하지만 COSC 인증을 받은 크리스토퍼 와드의 샌더스트 무브먼트와 비교해서 보면 와인딩감, 시간 조작감, 오차,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시계의 가격은 3분의 1이고요. 칼리버 733이라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스러운 명칭을 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SW200이라고 표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계 애호가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칼리버 400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랜 기간 사용해볼 수 없어서 오차나 와인딩 효율 같은 세밀한 요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경험해본 무브먼트를 전부 통틀어도 이것보다 와인딩 감각이 좋지 않은 건, 이것보다 시간 조작감이 좋지 않은 건 중국산 카피 무브먼트 제외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뽑으면 초침이 뒤로 크게 튀는 현상과 크라운이 과하게 헛도는 장면을 보게 되면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리스는 무브먼트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칼리버 400에는 귀여운 곰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양쪽에 거대한 배럴은 귀, 주얼은 눈, 밸런스 휠은 입이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걸까요? 아니면 만들고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피니싱은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룹과 독립 브랜드 사이의 비교라 오리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오리스보다 더 저렴한 미도라도가 보여주는 무브먼트 파워매틱 80의 기본적 피니싱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거든요. 칼리버 400의 경우 거대한 플레이트가 거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내부의 피니싱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외부로 드러난 부분의 퀄리티를 자세히 보게 되면 퀄리티 컨트롤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보입니다. 기포가 잔뜩 들어간 주얼과 로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피니싱이 아쉽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시계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제가 오리스였다면 무브먼트를 가렸을 것 같아요. 칼리버 400을 단 이 호딩키 버전은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 블랙베이 54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무브먼트는 아쉽지만 디자인만큼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조금씩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해온 현대의 다이버워치와는 다르게 빈티지 맛을 그대로 지켜온 다이버워치가 여기 있는데요, 65, 일명 식파입니다. 저는 오리스의 모델 중에서 식파를 가장 좋아해요. 디자인 측면에서 단점이 없는 두 모델, 에커스와 비크라운과는 다르게 식파는 적당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못생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넙치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전부 완벽한 미모를 갖고 있는 성형 미인들이 즐비한 시대에 몇 안 되는 자연미인입니다. 프라텔로의 다이얼은 타르같이 찐득해서 빈티지한 느낌이 더 가미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같이 가볍고 깨끗한 글로시 다이얼입니다. 실내나 빛이 약한 곳보다는 강한 빛이 글래스 위를 덮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런 글로시 다이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조절된 환경이 아닌 컨트롤할 수 없는
있는 외부 환경에서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 현행의 식판은 주로 양각 인덱스를 사용하는 반면 여기는 연한 베이지색 프린팅 인덱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핸즈는 지금까지의 식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개로 쪼개진 핸즈가 아닌 단일 핸즈이고요. 프라텔로에서 이 핸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현대 시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다리꼴 모양의 데이트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화이트 테두리는 정말 촌스럽습니다. 폰트 또한 현대의 폰트가 아닌 빈티지 식파의 폰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모든 디테일들이 현행에 비해서 한 단계씩 단조롭고 촌스러운 이유는 프라텔로의 식파는 오리스의 초기 빈티지를 복각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기 드문 초록색 식파는 호딩키의 창작물입니다.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명명했고 에트한 그린 다이얼 안에 이중으로 프린팅된 인덱스, 빈티지 폰트, 조금 더 단순한 베젤, 논데이트, 가장 핵심적인 38mm. 다이얼 내부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무브먼트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수준으로요. 육안으로는 퀄리티 컨트롤에 오점을 잡기 어렵고 접사를 해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파이어 글래스는 네모난 박스 형태가 아닌 완벽한 도명이고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밀키링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프라텔로의 글로시 다이얼과는 반대로 이런 매트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컨트롤된 환경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40mm, 38mm의 사이즈, 13mm, 12mm의 두께, 48mm, 47mm로 비교적 긴 러그 트러그, 20mm, 19mm의 러그, 10바, 100m 방수로 다이버, 코스프레. 식판은 여러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여느 브랜드가 그렇듯이 오리스 역시 사이즈로 애호가들의 마음을 고달프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36mm와 42mm 이렇게 극단적인 사이즈만 만들어주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애호가들이 지치기 시작할 때쯤 40mm 사이즈가 풀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38mm의 식판은 아직도 격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실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빈티지한 디자인, 다이버워치 치고 얇은 베젤과 밀키링 없는 돔글래스, 두툼하고 긴 러그 덕분에 식파에 체감되는 사이즈는 생각보다 커요.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러그 투 러그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현대 시계들과 비교해서 보면 1에서 2mm 정도는 더 큰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38mm 식판은 오직 호딩키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넙치를 닮은 빈티지한 디자인 덕분에 실제로는 얇지만 정면에서는 거대해 보이고 사이즈에 비해 큰 러그와 긴 러그 트러그 덕분에 착용감이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100m 방수는 다이버워치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ISO의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두께를 잡으면서 방수를 포기한 사실상 다이버워치의 형식만을 빌려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차고 바다에 들어갈 일도 없고 저는 이렇게 가볍고 얇고 편한 시계가 최고더라고요. 마감의 퀄리티는 둘 다 동일합니다. 러그 윗면의 브러싱도 균일하고 사이드 케이스의 폴리싱도 깨끗하고 스틸의 각도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밝은 스틸의 색감과 깔끔한 마감 방식이 잘 맞아요. 그런데 브레이슬릿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됩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구립니다. 오리스 정도의 브랜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유격, 심지어 링크 사이의 내부가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설픈 버클,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퀄리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계의 얼굴을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랜드지만 외모보다 퀄리티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라텔로의 헤리티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40mm의 식파에 금치를 한다 해도 호딩키의 38mm 식파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